일단은 연락을 한 상황이고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높으시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국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하지만 사법부가 잘못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입법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감사원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헌법재판소장님도 저희가 요청하면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국방의 임무로 아주 시급한 상황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대법원장께서는 대한민국을 깜짝 놀랄 대통령을 패싱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출석 요구를 의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말씀드립니다. 국회가 국회법 121조에 의해서 기본 국정감사, 기본 업무보고에는 그냥 대법원장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때에 특정하게 출석을 요구할 때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국회법 121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시면 법 위반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가 있고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저희가 사전에 요청하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 조문에는 나오셔야 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대법원장은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그건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대법원장은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국회 대법원장이 출석의 의무가 없습니까? 출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다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조문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안의 특별한 질의일 때입니다.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기본 업무보고 항상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특정한 사안일 때 특별히 그렇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대법원장이고 그렇게 해석해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직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그렇게 중간에 방패막이가 돼서야 되시겠습니까? 온 세상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다시 확실하게 국회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출석해야 된다고 전달하십시오. 대법관은 황제가 아니에요. 법원에 있는 황제가 아니에요. 삼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에서 출석 요구하고 질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예, 현행법상 재판에 받는 사람이 재판장을 고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퇴직 전에도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재개하게 되면 재판은 열리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미리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예, 네, 저는 대통령이 지금 특정 대법관 후보 한 명만을 찍어서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시키라고 하면 이것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완전히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직권남용 소지가 높고 또 헌법상
재청권의 보장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장님의 재청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객관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대법관 후보가 각 한 명의 대법관 자리를 두고 4명씩 후보가 추천되는 구조죠. 3명 이상 추천하도록 돼 3명 이상. 근데 이번에 4명씩 추천된 거 아닙니까? 네, 각각 4명씩 됐습니다. 네, 4명씩 추천됐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이 지금 5개월간 공석인데 지금 헌정사에서 이렇게 장기간 공백됐던 거는 건국 초기에 딱 한 번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몇십 년간 없었던 일 아닙니까? 정확한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5개월간 공백됐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4명의 후보군 중에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청와대나 대법원에서 뭔가 인사검증상에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논의하는 건 몰라도 아예 그냥 특정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5개월간 저는 공석으로 유지됐다고 보는데 청와대에서 누구 찍었어요?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까? 청와대가 그럼 특정 대법관 후보를 고집한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도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은 지금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실컷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이상, 2달 이상 추천받아서 다 인사검증하고 한 4명의 후보가 올라왔는데 그 4명의 후보를 다시 절차를 원점으로 되돌려서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후보를 추천하려고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그러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방법을 생각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와대에서 특정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그 특정 대법관 아니면은 절대 협의가 안 된다고 하니까 협의가 지연됐고 법원 입장에서도 도저히 그 한 명만 찍어서는 재청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있는 그대로 사법부 독립이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은 사실대로 지금 저 민주당에서도 따져 묻고 있잖아요. 여야가 같이 따져 묻고 있는데 그 경위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속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사건이 지연된다고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려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이나 임명하도록 잔뜩 늘려놨어요. 근데 그때는 대법원 사건이 지연된다고 늘려놓고 이 지금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있는데 5개월이나 놔뒀다는 거는 대법원 마비를 방치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법원 행정처의 고민, 대법원의 고민은 그거 아닙니까? 노태학 후임, 이훈구 대법관의 후임, 이 두 자리나 공석이 되면 대법원 자체가 전원합의체도 열기가 어려워지고 대법원 자체가 마비되면서 사건 지연은 더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서면으로 재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법원 행정처에서 협의할 때 청와대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부장판사 요구했죠? 인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에 나왔잖아요. 김민기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오영준 현직 헌법재판관의 배우자예요. 그것도 오영준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찍어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러면은 대통령 입맛에 맞게 딱딱 해주면은 부부간을 한 명은 헌법재판관 시키고 한 명은 대법관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거는 진짜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를 지금 사심처럼 민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남편은 헌법재판관이면 그러면은 처는 대법관으로서 판결하면은 남편은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서 둘이 그냥 수기하고 논의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부간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일 아닙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 행정처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적절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부가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는 것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애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4명의 후보군이 다 그래도 그 법관 추천위원회를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딱 김민기 판사만 찍어서 한다 그러면 그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윤구 대법관 후임으로도 지금 이미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김혜영 서울 남부지법 부장판사 청와대에서 요구했습니까? 인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그 부분 아니면 아니라고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게 지금 이미 청와대에서 딱 특정 판사를 찍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는 물론이고 법원도 물론이고 청와대 주변에 이미 얘기가 다 돌고 있어요. 김혜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창립 멤버로 회장까지 지냈고 특히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으로 하면서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많이 해서 이미 한쪽 특정 진영에 지금 편향됐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어때요? 특정 판사님에 대한 평가를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대법관 제청권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동의권과 임명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쭉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협의를 해야 된다면 나아가서 저희는 국회와도 협의를 해야만 그 동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셈이 돼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노경필 차장님. 예, 참 그 손봉기 판사도 그렇고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이 대법관 추천에 올라온 뭐 김민기 판사, 김혜영 판사